노혜경의 그 엽새. 네, 드디어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어제는 아주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오늘은 실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금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미난 얘기들 해봐요, 우리. 네. 전에요. 사전에 어제 보니까 우리가 노래 들을 시간도 없이 마구 가던데 그러면 듣는 분들 죽어요. 네. 그래서 오늘 미리 신청곡. 네. 신청곡 이문세 광화문 연가?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죄송하지만 우리 미협 청취자님들, 조합원님들이 신청곡은 제가 다음 주에 몽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궁금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책적으로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양성평등적인 노동법안, 토지법안, 또 양성평등 법안 등등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여성을 노동력으로 환산해서 최대한 끌어내려는 어떤 그런 전략이었고, 북한이 원래 일제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를 어떤 측면에서는 후대로 가면서 훨씬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강화한 이유가 곰곰 생각해보면 김일성 독재, 김일성 독재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어줬다는 얘기까지는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 선생님. 네. 예, 정리의 여왕입니다, 제가. 근데, 실제로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 왜 생존 그 자체가 너무나 위협을 당할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말하자면 고난의 행군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북한이 그 인민들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 인민들의 어떤 생활을 책임지는 것들이었거든요. 먹거리. 예, 한마디로 배급을 해줬다는 그렇죠. 거죠. 의식주의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난 것이 교육이었었죠. 우리보다 무려 훨씬 앞서서, 국가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공적 교육들이 이루어졌는데, 여성들에 관한 이제 정책들이 허물어지고 점점 이제 가부장 사회에서의 모습들을 나타냈고, 결국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권력이었다. 김일성을 주축을 하는 권력이었는데요. 이런 집단주의적인 것들이 물론 100% 다 작동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외연상으로는 국가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는 실생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죠. 예. 그런데 여성들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균질적이고 국가가 원하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이탈하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1995년도에 이루어진 고난의 행군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 문학에서는 그래도 아주 조금씩 느리게 반영이 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게 된 건 결국은 탈북자들. 그렇죠.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진술에 의해서 알게 된 것들이죠.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셨죠? 네. 인터뷰도 했고 또 1990년에 우리나라에선 그럼 과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95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나라 사설을 가지고 분석도 해봤었어요. 사설. 예. 그런데 실제로는 북한이 자기네들의 식량 문제를 언급한 것이 96년 한 번, 97년 이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구호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들어가서 구호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때 그 기아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숫자는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어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뭐 많이 부풀려졌다 네, 하더라고요. 뭐 200만, 300만 그렇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20만, 30만? 예,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유엔에서 실시한 인구 조사에 의해서 이제 보정을 하면서 바라봤더니 한 34만 정도로. 34만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놀라운 게 지역적인 차이가 많이 그럼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대도시, 그러니까 북측에서 가장 먼저 그쪽에서 이제 북한 사회에서도 위쪽, 함경도, 뭐 양강도, 자강도 이런 데서 가장 극심하게 먼저 나타났는데 평양 쪽에서는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진술들이 네. 이게 나이에 의한 것뿐은 아니고 분명히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평양에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권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데였고. 그래서 인민들의 죽음도 결국은 굉장히 어떤 계급적인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사회라고 하는 게 이 말하자면 기층에 속한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를 느껴서 저항하기 시작할 때 사회의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의 행군에 이 3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층이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해외로 탈출한 사람들도 뒤로는 몰라도 북한은 해외로 탈출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강을 넘어서 네네. 탈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평양 쪽의 사람들은 그렇게 뭐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뭐 배급도 그대로 다 됐다고 작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들이 느끼는 거랑 굉장히 뭐 온도 차이뿐 아니라 네. 뭐 그 실감하는 게 굉장히 달랐죠. 근데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서 여성의 그 사회적인 그 지위라든가 혹은 인식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시장화를 이끈 것이 그러니까 한 사회의 어떤 위기가 사실은 커다란 변화가 되기도 하는 이제 기폭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유재산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고 뭐 여러 가지 그때만 해도 경계가 그렇게 이렇게 강하지 굉장히 않았다는 지금처럼 거죠? 강하지 않아서 초기에는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다 굶어 죽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인되고 있었고 실제로는 그 강을 지키는 그런 어떤 경비대나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한 그때 또 부자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참 그거 참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국가의 공적 배급에만 의존해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간에 사적으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시장이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선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좀 뭔가 그 먹거리를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게 좀 두드러졌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성들의 경우는 사실 직장을 이탈하기가 어려웠어요. 국가가 남자들의 어떤 그런 통제는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회사에 기업소에 나가도 배급은 주지 않았지만 무조건 와야 됐어요. 대신에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네, 할 게 뭐 공장은 다 문을 닫았고 그런데도 가서 그냥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오면은 그들에게는 옥수수죽을 줬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젠더적인 것도 좀 바라봐야 하는 게 여성들이 그렇게 진술을 해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출근을 해서 우리들에게 그 죽을 주었으면 나는 내가 다 안 먹고 새끼를 위해서 들고 올 텐데 남자들은 어쩜 그렇게 자기만 먹고 오냐. 북한 남자나 남한 남자나 정말. 그쵸. 아니 도대체 참 답이 안 넘어갑시다. 이거 뭐 남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라는 어떤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여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한 게 땅을 개간을 하고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이제 개인들의 어떤 사유지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성을 제가 그 인터뷰한 여성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퇴근을 하고 와서 이 여성도 직장이 있어요. 아이도 있고. 근데 퇴근을 하고 와서 산을 3개를 넘어가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걸어간대요.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간을 하고 일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도 없어서 누구한테 조금씩 얻어갖고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특히 여름 경우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보름달이 있는 날 밤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서 다시 아침에 출근을 했다고 해요. 산에서 바로? 네네. 그래서 산에서. 장난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끓여도 먹고, 나무 풀뿌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끓여서 아이를 주려고 그걸 또 들고 가서 애를 먹이고 출근을 하고 잘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의 경우는 달랑 자기 혼자 가서 옥수수죽을 혼자서 먹고 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야, 그 지경이 되면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성들이 그 장마당이라는 곳에 지금 이제 여성들만 참여하게 됐잖아요. 남자들은 아예 참여를 국가에서 못하게 했죠. 아, 그래요? 네네. 어머나. 그래서. 그래도 왜 전준이 이런 사람들은 남자가 많잖아요. 돈주의 경우는, 네. 그 돈주가요. 네. 대부분 화교나 네. 제일교포 출신들이고요. 그렇구나. 물론 관리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지만 이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고이기, 돈을 이제 뒷거래하는 것, 그것도 말도 표현도 재밌어요. 고이기. 우리는 뇌물이라고 하죠. 고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밑돈을 넣어서 고여준다는 거. 고여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념이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뇌물을 주면 저 사람이 이제 나하고 거래를 안정적으로 계속할 것이다라는 말을 네. 고이기를 해주면 신뢰가 변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군요. 거기에서의 마음은 네.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돈이죠. 예.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제 돈이 아주 커지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그 모습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여성들이 하던 일 이외에 굉장히 분투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에게는 변하는 걸 요구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여자들이 자기들은 네.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네네. 남자들 보고 너도 같이 하자거나 안 합니다. 하다못해서 내가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식구들 먹을 걸 챙겨와야 되니까 집안 청소라도 해라. 아니에요. 그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한 좀 남자들은 궁금한데. 되게 부러워하겠네요. 그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궁금해요. 왜 그러니까 그러지? 지금 현재 우리 그 매스컴에서 남남북녀에서 난리 나잖아요. 뭐 밤에 술상 봐줘, 그러면 봐줘. 뭐 100명 데리고 와도 돼? 그러면 해줄게.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북한 여성들은 결혼할 때 남자들이 미덕으로 삼는 여성이 한밤중에 내가 술상 차려와라 해도 차려주는 여자가 가장 미덕의 여성으로 이야기됩니다. 무슨 옛날에 그 우리나라 옛날 민담 네. 이런 데 보면 남편이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머리를 잘라가지고 수상 봐왔다는 얘기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뭐 그런 미덕 그 남자들이 만든 신화에서 크게 네. 다르지 않죠. 근데 어떻게 뭐 여성의 그 지위라든가 혹은 사고방식에 저 고단의 행군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나요? 그때부터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여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보위부들이 이제 도광증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네.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의례적인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의례적인 관계? 뭔가 묘해요. 주고받는 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주고받는데 이 고이기 할 수 있는 고이기와 함께 이제 네. 뭐 일종의 성상납. 예, 성상납도 되고 그리고 뭐 돈과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너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올 때 굉장히 그들은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바라봐야 될 게 남성들은 그냥 쾌락을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 부하라는 걸 하고 하는데 여성들은 나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떳떳하게 생각해요. 네. 굉장히 그 용인하고 스스로가 그걸 정당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저는 충분히 그건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 누나가 공장 가서 일해서 공부시키고 누나가 심지어 몸 팔아서 공부시키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남편들이 이 아내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부하를 해서 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들의 의식에는 무슨 균열 같은 게 안 생겼나요? 남자들이 일단은 믿고 싶지 않아 했다는 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진실이 믿는 데까지였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실제로는 여성들은 그러니까 의외의 여성들, 인터뷰한 모든 여성들이 다 어떤 남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술을 하거나 그럴 땐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본인들의 이제 남편들이 이제 바람을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상해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하고의 다른 지점이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 어떤 장면들을 자기 앞에서 하는 거를 목도했어도 여성들이 대응하지 않아요. 네. 여성들이 우리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있는 데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이런 장면들을 밤중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뭐 거기서 나도 모르게 뭐 소리를 치거나 뭐 싸움을 하는 것들이 가장 어떤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이들은 그런 장면을 못 본 척합니다. 그게 아까 어제 얘기했었던 이혼 금지 법안? 그것만은 아니고요. 네. 북한 사회에서는 일단 남자가 굉장히 귀한 사회로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전쟁 통해 많이 죽고 네네. 회복이 안 됐나요?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죠. 젊은 남성들이 많이 죽었고 한 전쟁으로 전 세계 역사에서 한 전쟁으로 국가의 어떤 내전이죠. 우리는 국가 간에 한 민족끼리 싸움에서 그렇게 단시간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그 남성에 대한 어떤 여성들이 남성을 보살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게 특히 아들들을 보살피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며느리들을 가르쳤고 뭐 이런 결과기도 했는데 북한 사회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서는 사회주의 도덕을 내세우고 권위적일수록 그런 어떤 성적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성들의 어떤 자율성으로 확 넘겨주기 때문에 아마도 남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적인 것들은 여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는 잘 여기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변했어요. 왜냐? 네. 여성들이 이제 돈을 벌잖아요. 고생을 하거나 뭐 해도 그러면서 불평등함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왜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아침 5시 반부터 자기가 일어나서 밥을 하느라고 달끄닥 그 집 구조가 그렇게 소리를 안 들을 수 없는 구조들인데 저거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저렇게 누워있는 것도 힘들겠다 하면서 속으로만 욕을 했지 겉으로는 말을 못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입 밖에 내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자기의 친정 엄마가 아주 형편없는 여자가 되고 아 정말 사회주의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봉건적인 문화네요. 그렇죠. 네. 여성들이 이제 돈벌이를 하면서부터 남자들이 이제 집에서 뒹굴뒹굴거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싫은데 또 남자들은 일찍 사회주의 국가든 또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네. 5시면 다 집에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통제가 조금 느슨한 상태에서 남자들이 유행하게 된 게 이제 주패라고 해서 노름. 아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저소득층 남자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영도에 옛날에 빈민운동 하러 다닐 때 봤는 건데 깽깽이라고 해가지고 배에 이렇게 녹대는 작업을 여자들이 주로 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엄마들이 정말 거기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매달려서 깽깽이를 하고 돈 몇 푼 벌어서 오면 남편들이 그거를 뺏어가지고 노름하러 가거든요. 술 마시러 가고. 네, 그런 모습하고 다르지 않았죠. 그리고서는 사실 술집 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도 그렇게 돈 주고 막 사 먹기보다는 네. 어느 집에 주로 모여서 이제 노름하고 술 먹고 또 여자하고 바람도 피고 뭐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부화도 하고.
근데 예. 여성들이 밤늦게까지 장마당에 늦게까지 있다가 오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는 남성도 있었고 그걸 발견한 여성들이 항의하지 못했던 것들. 야, 정말 탈북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그 마약이라는 그 빙두가 히로뽕 네, 만연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마약이 또 우리랑 또 달라요. 어떻게요? 우리는 그 불법으로만 막 규정하잖아요. 네, 그건 완전히 범죄 차원인데 이들은 일상에서 배 아프거나 회충이 있을 때도 먹고. 아, 그건 아편은 원래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뭐 할머니들이 배 아플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어느 여성은 이제 자궁암이었는데 암인데 이제 북한의 그 조그만 도시들이 그렇게 그 병원 시설이나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 고칠 만한 수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군수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암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대요. 자궁암이. 왜 그럴까요? 그 군수 공장이 아마 발암 물질이라든가 좋지 않은 화학물질, 생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런 작업 노동에 이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여성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자궁암들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자궁암이 걸렸을 때 자기 그 여동생의 남편 이제 재낭이 의사였는데 그 사람이 처방해 준 것이 이제 빙두, 그 마약으로 자궁을 세척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되냐, 가능하냐 그랬더니 하고 나면 몇 달간은 안 아프고 그 아주 역한 썩는 냄새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비싸졌기 때문에 나중엔 살 수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만연해서 그냥 쉽게 살 수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변하지 않고 여성들은 깨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적 경험도 하게 되죠. 여성이니까 남성들과의 의례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에게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요. 아주 그냥 뭐 보기 싫으니까. 어떤 별명이었어요? 낯전등. 낯전등?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간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뭐 멍멍이 집 지킨다고? 개 대신 집 지키는 멍멍이였다가 이제 최근에는 $10,000짜리 열쇠.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요즘은 모든 게 그 북한의 단위들이 다 달러화로 되고 있어서 너무 비싼 열쇠인 거야. 집 지키는 열쇠인데. 너무 비싸다는 거네. 너무 비싸니까 너무 노동도 많이 들어가고 그 열쇠 하나가 $10,000짜리여봐야 뭐 하겠느냐. 정말 쓸데라고는 열쇠로밖에 쓸 수 없는데 너무 비싸다. 그렇죠. 한마디로 여성들의 사이에서 남성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도 사라지고 이 굉장히 이렇게 경멸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도의 변화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닥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없었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다른 것들이 우리는 뭐 미망인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뭐 이런 차별적인 게 없는데 굉장히 심해요.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요? 그냥 무조건 과부라고. 이게 언제 때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미망인이나 과부나 그게 그거죠. 그렇지만 혼자 사는 여성을 거의 이제 그 뭐 남자 잡아먹은 여자라는 둥 뭐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오명을 쓰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냥 참고 꼴보기 싫어도 자기 몸이 부서져라.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는 권한의 행군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거리 2000년대. 네네. 예.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북한에 가서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요. 그래서 그 탈북 여성들에게 통일이 되면 예견되는 어려움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북한 남자들은 장가를 못 갈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북한 여성이 자기는 탈북을 그냥 돈 좀 벌어 가려고 왔던 것이지 남한 체제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닌데 돌려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투쟁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또 왜 그러죠? 실제로 남한 사회에 온 사람들은 제가 만난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본주의를 승인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지금 현재 탈북은, 우리 이제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상으로 볼 때, 평양이나 이런 데서 오긴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도 겨울이라든가 조금 편하기도 한데, 이들이 생각하는 남한 사회는 그냥 돈 버는 곳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 사회적으로 적응하면서 사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고요. 이들이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이렇게 노동력을 이렇게까지 착취하는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자기는 혁명 무슨 영웅이 됐을 거다 하고 그렇게들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의 느끼는 굉장히 아이러니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대통령욕을 마음대로 하냐. 그러면서 실제로 직장에서 자기 윗사람 욕은 못하고 윗사람한테는 깜빡 죽는다. 근데 북한은 조금 다르죠. 우리랑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어떤가요, 북한은? 북한은 절대로 지도자 욕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바로 감옥이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호상 비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비판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발전을 이루는 방식이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위에 사람을 비판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위 사람을 비판할 때 또 외부에서 와서 이제 있는 어떤 공적인 어떤 사람이 와 있는 상황에서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랫사람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는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또 여성들이 일하는 데서의 성상납은 또 일상화된 어떤 모습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고난의 행군 이후에 여성의 의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조금 변화하고 여성의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라든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좀 활발해질 수도 있고 헤게모니를 좀 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근데 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좀 더 가중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성들이 이제 돈을 만진다는 것 말고는 별로 사회적인 확대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모습이에요. 갑자기 막 깝깝해집니다. 오늘 쫙 이어서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답답한 이야기가 좀 안 답답해지는 그런 건 없을까를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권금상 선생의 신청곡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듣겠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네, 광화문 연가 들었습니다. 좀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물론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이 확실하게 핵보유국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제사회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항상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듣다가 보면 여성들이 돈을 좀 만지게 되고 집 밖으로 좀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위 순결 컴플렉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의 이 생활 현상의 변화가 어째서 의식의 변화라든가 혹은 일종의 혁명적 에너지 이런 것들로 축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점을 조금 더 이제 정치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언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북한 여성들의 이미지는 그 모란봉 악단의 뭐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들이 이제 그 디즈니랜드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서 상당히 개방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을 소구하는 방법은 저는 이게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치마 길이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혁명적인 여성으로 보이는 어떤 그 여군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 한 축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커다랗게는 일상에서 남자들이 차지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여성들을 아래 어떤 그 위계화시키는 거에서 결코 평등한 사회로는 가고 있지는 않은 건 분명해요. 처음부터 하는 일을 달리하고 직위를 달리줌으로써 노동법령에 그 명시되어 있는 이 평등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위계화된 평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든 34만 정도가 죽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죽었지만 340만 명이 죽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지금 또 갑자기 막 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변화했을까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네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회를 이끄는 건 결국은 평양 중심의 어떤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340만 정도 죽으면 평양에서도 많이 죽었겠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34만이 이제 굶어 죽은 사람이지만 그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아니요, 그건 포함하지 않았어요. 아하. 포함하면 그 숫자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2배 이상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한국에 탈북해온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그 영양 시기, 있죠.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요? 그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 같이 그 학우들을 보면서도 잘 그 유심히 안 보셨군요. 그래서 이게 그 해외에서 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북한 여성들이 그 콧대가 낮고 광대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콧대들이 낮습니다. 그게 보면 어린 시절에 영양실조의 어떤 전조고 그리고 키들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네네. 이 친구들이 키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젊은 여성이 왜 저렇게 작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한 적이 있어요. 작은 것뿐 아니라 광대뼈가 나오고 콧대가 이제 그 주저앉아서 이 여성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면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코 수술, 콧대 세우는 게 다들 어떤 로망이에요. 그게 남한 사회 여성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것들의 그 생김새의 차이가 바로 콧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34만 명이 아니라 3만 4천 명이 죽어도 무시무시한 건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많은 죽음을 겪고 그 굶주림 속에서 그야말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도 이 근원적인 구조를 깨버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못 간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말하자면 그런 의식 속에서 내면화되고 있는 가부장제 구조라는 게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골목에 하나씩 죽어 있었다는 증언들을 하고요. 그냥 차가 와서 혹은 리어카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거적으로 똘똘 말아서 특히 역에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에는 그 추위를 좀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역에들 모여서 있다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변하지 않는 사회가 결국은 그 지배 권력은 더욱더 어떤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한 사회의 어떤 불행한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그 기층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와닿지만 잘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뭐 IMF 때 우리나라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들이.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돈주라는 게 선생님 그 돈주의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게요. 돈주를 단순히 돈을 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떤 문화 생활에 어떤 헤게모니를 쥔 사람들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상인들에게도 어떤 그 사람들 중심의 그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돈주를 중심으로 서로 호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그 돈주들이 또 하는 역할들이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를 통째로 산대요. 어허. 짓는 거를 네. 통째로 사서 네.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부동산 업자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돈주들이 가끔 가다가 파티도 열어주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연예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 여기선 돈주 어떤 오빠가 나타나면 여자들이 다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베테랑의 유아인이군요.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이중적인 게 상당히 어떤 도덕적인 오빠를 좋아한다. 도덕적인 오빠. 그래서 그 오빠하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 장마당의 여성들의 경우는 그 오빠는 젊은 여성하고만 이렇게 잠자리를 하거나 뭐 이래적인 관계를 맺고 자기네들하고는 돈과 기쁨과 이게 경제 활동의 공동체이자 어떤 정서적인 공동체로 하는데 거기서 또 남성들의 역할, 남편들이 재밌어요. 남자들이 참가를 못해요. 그 생일 파티에는 남자는 이제 워리워리 오지 마라. 네. 그래서 워리워리 그 오빠라는 돈주 오빠라는 사람이 어느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와요. 네. 남자를 자기가 초대를 하고 여자들 전체에 모여 있고 그래서 그 오빠들을 최대한 기쁘게 해주는데 그 생일 파티의 절반을 그 돈주가 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생일 맞은 사람이 내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도 이 중에 남자를 하나를 내세울 경우, 남자를 초대할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기회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만난 순간부터 끝까지 어떤 연예인 역할, 혼자서 춤추고,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다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남성을 보면서 여성들은 또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성적인 어떤 전복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속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러한 풍속의 변화가 여성 사회 일반으로 퍼지면서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이건 사실 일종의 관습 전통 그리고 도덕 이런 것들이 균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사회가 정말 많이 변화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은 일부 여성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도 그것은 국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용인하는 것들이지 실제로는 제도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또 사례로는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고난의 행군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을 좀 우습게 보는 이제 여성들도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센 언니들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여성들끼리 음주 문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장마당 상인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술을 먹기도 한대요. 술을 먹고 파티를 했는데 여성들이 옷을 다 벗고 이제 춤을 추다가 걸렸어. 보이부가 가서 다 잡혀가서 이제 직결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신문에 났나요? 신문에 났나요. 그 노동신문이라는 것은 청정 지역이어서 절대로 범죄 나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입에서 입으로인데 대신에 여기는 다 공개 재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되는군요. 그러니까 계속 재생산이 되죠. 마치 어제 일처럼. 근데 이제 거기서 여성들이 이거 19금이겠죠? 네, 19금이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19살 이하는 길을 막아주십시오. 네, 막아주세요. 예, 우리 까만띠는 안 칠합니다. 여성들이 남자들의 그 $10,000짜리 열쇠 너희들이 도대체 우리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그러면서 머리에다 꼽는 빨간 이렇게 반짝이 핀을 아래에 달고 춤을 췄는데
이제 그것까지 그대로. 그대로 다 전파가 되는.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아,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이 이제 $10,000짜리 열쇠 내지는 $10,000짜리 머리핀을 밑에다가 꽂고.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와, 북한 여성들 정말 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센 여성들이 어떻게 그 체제에 그렇게 순응하고 사는지. 하지만 그들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국가를 떠받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른 인터뷰가 있어서 네. 그 조중 적경 지역에를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네. 거기에 고난의 행군 때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하러 막 그 북조선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기 나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다 먹을 걸 구하러 뛰어났는데도 그래도 뭐 그 사회주의는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못 먹고 이래서 그런 것뿐이지 그거를 국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군요. 그렇죠. 사실 배급을 담당했던 국가가 배급을 못 해줘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국가 탓으로 돌리지 못할까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오면서 들은 얘기인데 늦어서 이렇게 택시를 탔어요.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자기가 34년 동안 자영업자를 하다가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망해갖고 택시를 몰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세월호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그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하는 국가가 잘못이고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했다면 그 아저씨가 망하게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왜 그 생각은 못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 생각을 못 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 고난의 행군에 먹을 것도 다 없고 네.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낸 부도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이 좀 생겨요. 우리가 분명히 IMF 그 사태가 터졌을 때는 정권 교체를 어렵사리 하긴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이명박이 나라를 들어먹었는데도 완전히 이 곡간을 털어갔잖아요. 강도처럼. 근데도 응징을 안 하고.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저는 예. 어떤 면에서는 남북은 통일돼 있는 거 아닌가. 남북은 아니 뭐 저기 북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이 조직 생활이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네네.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그렇죠. 남북은 통일되었구나. 유일 사상과 네. 박수치고 찬양하는 네. 삶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하긴 했지만 지금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남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는 남북이 통일되어 있으나 남한의 여성들은 그런 데 대해서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왜 북한 여성들은 왜 저항을 안 할까? 왜 국가를 그렇게 좋아할까? 근데요, 선생님. 네. 저희들도 꼼꼼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에게 이 민주화의 경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하. 그 전에는 아무도 이런 생각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 우리 일상에서의 부당함에 대해서 소리내고 그 소리내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것들 바로 그것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민주화의 경험이 없는 사회에서 노동자나 소수들이 자기네 부당함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책임 혹은 옆 사람의 책임 혹은 뭐 그 기후가 나빴다든가 굉장히 탓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네, 뭐 이유들이 있었지만 외부의 탓, 특히 미국 탓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쪽이 못 살게 굴었다든가 혹은 뭐 소련이 뭐 체제를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란해졌다든가 중국이 뭐 우리한테 부당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지. 결국 자기네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화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의 인민들은 자기네들이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백두혈통, 그 김씨 이제 이렇게 3대 이 사람들하고 자기네들의 심리적인 혈연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게 선생님도 뭐 경험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박정희 죽었을 때 저도 청와대까지 그 어린애가 걸어가고 울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하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 친구들이 가니까 따라갔어요. 네. 그리고
나는 유경수 죽었을 땐 울었는데 박정희 죽었을 땐 나이가 조금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속이 시원해서 죽겠다라고 했어요. 박정희가 아니었군요. 유경수였네. 유경수였어요. 그러니까 유경수 예. 때 그랬죠. 네. 그런데 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선생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이승만 노래를 부르면서 저 고무줄 했어요. 고무줄 놀이를. 제가 선생님보다도 1살인가 2살인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건 기억 안 나요. 제가 뭐 서울에서의 어떤 지역적인 걸까요? 근데 아니 제가 고무줄 놀이를 안 했어요. 몸이 약해서. 그랬군요. 저는 또 고무줄하면 한 고무줄 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때 노래들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너머로 어린애가 저 그거 하면서 고무줄을 했고 또 하나는 이승만. 그리고 제일 웃기는 게 고마우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그 노래를 했고 그리고 끝에는 뭐냐면 만수무강하소서 그럴 때는 절을 했습니다. 김일성 장가야. 근데 그 모습이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 사람들하고 우리랑 뭐가 다를까. 쟤네들도 이제 돈을 자기 걸 사유화하기 시작을 했고 불평등을 깨닫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화의 경험이었구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화의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크나큰 행운인데 그러나 북한도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우리가 이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빨리 청산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교류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나저나요. 사실 우리는 민주화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민주화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활력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의 경험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분명히 흔들리는 경험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종류의 균열이 일어나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만한 여지 같은 걸 여성을 연구하면서 혹시 좀 찾아보셨나요? 안타깝게도 네. 그 사회의 구조에서 여성들이 뚫고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이 단순히 억압받는 존재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들이었고 네네. 그런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이야기를 했지 불평등을 뒤엎거나 그럴 어떤 그런 정신적인 토대들이 없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민주화의 경험이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이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그 민주라는 게 결국은 어떤 공적인 문제뿐 아니라 개인이 공권과 만날 때도 그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와의 커다란 차이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렇게 탈북자들을 간헐적으로 조금 만나다가 보면 이 탈북자들은 공권력이 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남한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저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경찰이 잘못하면 항의해야지라고 하면 경찰이 어떻게 잘못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봤는데 결국 이 탈북 여성들의 의식도 배가 고프니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건 나의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 영역에서 배가 고프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임을 결코 이 국가에 묻지 못하는 이거는 정말 대중심리적으로 정말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통일을 어쨌든 간 우리들이 통일을 준비를 한다면 이제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보면 뭐 정치적인 접근들만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핵이 어떠니 뭐 이러는데 사실은 정치는 가장 저는 맨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고 맞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어떤 문화교류 만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점차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 일상에서의 부당함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의 인권이 결코 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이분들하고 계속 일상을 통해서 만나야지 이분들에게도
나중에 어떤 커다란 그 집체적인 교육이 아니라 체득화된 민주주의 교육들이 결국은 문화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격앙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길게 오래 보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네. 예, 이 이야기들을 다음번에도 또 한 번 모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네. 남한에 넘어온 탈북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한번 모셔서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봬요. 네. 예, 노혜경의 그 옆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